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다, 입법 쿠데타다, 그리고 문재명 보호법이다, 범죄자 보호법이다, 국민피해법이다 라고 별명이 붙은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를 공포하느냐의 여부인데 현재는 공포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또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금수완박의 제2편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무력화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사이 살라미 꼼수 국회라고 하는 이 본회의를 오늘 오후 4시 22분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됐는데 그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재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4개를 빼버리고 부패 및 경제범죄로만 한정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수사청이 설립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한시적입니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 수사청이 신설되면은 남아있는 2개마저 사라져 가지고 금수완박이 완성되는 거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나섭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포함한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놓고 맞붙었는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니까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 송은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꼼수로 듣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지만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오늘 자정까지로 결정되었고, 필리버스터도 오늘 자정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됩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 국무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은 당일 회의를 오전 10시보다 앞당겨서 이게 뭐 새벽에 하겠다는 건지, 국무회의 시간을 또는 오후로 미루든지 이런 꼼수를 부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금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이
수사개혁특별위원회 특위를 확정지어 가지고 검찰 직접 수사권 최종 폐지의 쐐기를 받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정치인들이 자주 써먹는 말이 국민과 역사입니다. 국민 역사 피곤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국민 끌어들이고 역사 끌어들이는데, 국민과 역사가 오늘의 이 입법 쿠데타를 심판할 것인지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인지는 사실은 국민 수준에 달렸습니다. 이 법 내용은 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의 주체권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찰입니다. 경찰은 그 검찰의 보조기관입니다. 경찰은 치안 유지가 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숫자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검사 숫자는 5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로부터 지난 74년 동안 온갖 종류의 수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범죄 수사 역량이 모인 그 조직으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다. 이것은 국가의 기둥뿌리를,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의 뿌리까지 뽑겠다는 법치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범죄자 전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바로 권력형 부패범죄 또는 반역범죄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20명 정도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명 정도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상상하시면은 바로 문재명 세력 보호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문재인이 이걸 법으로서 공포한다면은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보호를 받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의 갑옷을 벗은 전직 대통령은 비참해지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보통입니다. 그럴 때 그를 보호할 세력은 적당한 좌파 세력이 아니고 국민의 동정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동정심이 사라질 때 그 권력의 갑옷은 저 햇볕을 받아 녹아내리는 뭡니까? 양초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현대사 역사가 74년밖에 안 됐지만은 거기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권력자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법의 통과에 방관자 역할을 했다, 또는 방조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독재의 모델은 1930년대 독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히틀러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 수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킴으로써 당시의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적 헌법인데 그 헌법은 살려놓고 하위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독재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히틀러의 제자쯤 되는 이 민주당 세력이 하위 법률을 통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도록 적어 놓았는데 그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이 법이 만약 시행된다면은 그때는 나치 독일이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한 운명으로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투표입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는 국민투표로 가자. 이 법률 전문가들도 충분히 국민투표 사안이다. 즉, 이 악법을 국민들이 승인하느냐 마느냐를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국민투표로 갈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갈 수 있는데도 국민투표를 결단하지 않으면 그때는 윤석열 또한 입법 쿠데타의 공범이다 라고 국민들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